일단 얘는 좀 찾아보셨을 텐데 폴링 SSE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은 되게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통신이거든. 정말 간단한 구조의 통신 채팅 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폴링 통신 방식이랑 SSE 통신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통신이에요. 방식의 차이만 있는 거고 웹에는 이제 실시간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실시간. 실시간.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자마자 즉각 반응하면 얘는 실시간이 맞지. 제일 쉬운 거는 뭐 웹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이긴 한데 카카오톡 생각해봐요. 카카오톡. 실시간이야 아니면 실시간이 아니야? 실시간인 것 같지 않나? 왜? 나랑 내 친구랑 같은 채팅방에 들어가 있대, 만약에. 그 상황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지금? 나도, 내 친구도 1대1 대화방에 들어있는데 같은 채팅방이야. 내가 글 쓰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바로 볼 수 있죠. 저놈이 글 썼어. 뭔가 나한테 채팅 보냈어. 그러면 내 화면에 바로 뜨지. 그러니까 얘는 실시간 통신 방식이 되는 거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브라우저 있고 오른쪽에 서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상상하면 딱 좋냐면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전화를 거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전화를 건다는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히 보면 내가 내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 그럼 이거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공이야 실패야? 이게 좀 질문이 애초에 이상한 거죠. 나는 그냥 전화를 걸었다니까? 그러면 나는 성공이야 실패야? 이거 좀 이상한 거잖아, 따지는 게. 나랑 쟤랑 연결이 됐어. 이 말 뜻은 저쪽에서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애초에. 내가 건 행위에 대해서. 내가 휴대폰 켜가지고 여기 전화해서 내 친구 한 명 찾아가지고 얘 눌러서 전화 버튼 눌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핸드폰에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면 바뀌고 그 해당 친구의 뭐 정보 뜨고 여기 밑에 뭐 이제 옵션들이 있고 이런 식이지. 그럼 내 친구 핸드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여기서 전화를 걸었어 얘한테. 그럼 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 상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얘는 연결이 된 상태인가? 아니죠. 이거 한번 눌러야 되지. 눌러서 어떻게 해야 돼? 얘네끼리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그지? 이게 요거야. 맨 위에 거. 연결 먼저 시켜야 돼. 그래서 연결을 해놓고 지금 브라우저 측에서 서버 측한테 어떤 요청을 보내잖아요. 그럼 서버는 브라우저한테 어떤 응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뭔 일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주고 끊어. 그럼 이 전화는 끊긴 거지. 이제 연결 해제지. 그죠? 내가 내가 얘한테 또 뭔가 말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다시 걸어야 돼. 다시 걸어가지고 이 연결을 수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물어봐. 무슨 일 없냐고. 그럼 쟤는 무슨 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주겠지, 여기서. 그리고 그냥 끊어, 또.
이걸 계속 반복하는 통신 방식이에요. 근데 자, 이제 서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지는 내가 한번 물어봐야 돼. 일단 그거에 대한 답으로 얘는 무언가를 말해주고 거기서 대화는 끝나요. 일단 자, 똑같아요. 브라우저랑 서버랑 대화를 해야 돼. 얘는 전화를 걸어. 위에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지고 얘가 받았어. 얘가 물어봐요. 무슨 일 있냐고. 브라우저에서 서버 측한테. 근데 얘는 바로 답변하지 않아. 대기 타고 있다가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 그럼 그때 응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야. 저쪽에서. 위에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뭔가를 물어봤어. 그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답 끝. 또 연결 전화 건 다음에 물어보고 대답하고 끝. 이런 방식인데 이 아래쪽 거 같은 경우는 연결해놓고 일단 물어봐. 그리고 나도 쟤도 대기 타고 있는 거야 그냥. 저쪽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아,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물어보면은 얘는 당장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언제 대답한다? 서버 측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차이점은 전화를 안 끊어 이때. 그냥 계속 휴대폰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중간에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걸 감지가 됐어.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럼 그때 또 말해요, 얘가. 똑같은 걸 반복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끊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얘는. 근데 끊어지는 건 내 쪽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종료 있죠? 종료. 종료는 브라우저 측에서 해버리죠, 여기서 보면. 서버 측에서는 종료를 지 맘대로 못 한단 말이야. 브라우저 쪽에서 종료를 하면은 이건 뭔 뜻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이게 마지막 통신이야로 받아들여요, 저쪽에서는. 이쪽에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간단한 구조가 될 건데 메시지를 작성하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그리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아, 그림만으로도 이제 대략적인 그 파악이 좀 가능한데 요만큼만 딱 놓고 보세요. 실제로 만들 거거든요, 이 형식 그대로. 얘는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건 좀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내가 내 친구랑 PC카톡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채팅을 할 거야, 나는. 그럼 기본 구조가 뭔데? 채팅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가만히 있으면 채팅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러면 누가 먼저인지는 생각이 좀 필요해 보여요. 나 채팅하려면 타이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지? 여기 키보드 여기 있다고 쳐. 채팅방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그죠? 그러면 여기 뭐 프로필 어쩌고 나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자판 있고 여기 내가 칠 곳 있잖아요. 이렇게
편의상 이 화면 자체가 그냥 채팅방이라고 해보자고. 난 지금 채팅방 들어온 거야. 그냥 전체 화면으로 키워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랑 내 친구랑 처음 대화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필요해? 이제 이전 대화가 필요하지. 내가 내 친구랑 대화하는데 이전 대화가 싹 다 날라가 있어. 몇 번 들어갈 때마다. 그렇진 않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나눴던 그간의 대화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입력창 있고, 여기 보내기 버튼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자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PC 카톡은 여기 없지만 자판은 치우자. 그래. PC가 가정이니까 여기 이제 입력창이 있을 거고, 여기 보내는 버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입력창은 뭘로 만들면 되지? 입력창은 인풋으로 만들면 되죠. 이제 인풋 태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서브밋 버튼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나 여기 그냥 가만 앉아있으면 끝이야? 그건 아니죠. 내가 여기다가 칠 거를 여기서 막 쳤어. 이렇게 보내기 버튼 눌렀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이번에 쓴 글이라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겠지. 그죠? 그럼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 나 이거 웹으로 처리할 거니까 이거 그냥 HTML로 그리면 되는 거네. 그죠? 일단 전제 조건 하나. 채팅방은 있어야 돼. 뭔가 보여주긴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글을 작성하고 버튼을 누르면 원래 있던 채팅방에 결과가 그려져야 돼.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되죠. 그지?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JS로 컨트롤하면 될 건데, 내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얘가 새로 고침이 돼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거 중에는 요거 쓰면 되는 거네? 그잖아? 그러면은 그리는 행위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해당 그리는 행위는 이 채팅방을 그리는 행위인 거고, 그지? 내가 여기 만약에 뭐 보냈어. 근데 저쪽에서도 지금 뭔가 모니터나 아니면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화면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나랑 대화하고 있는 저쪽. 쟤는 뭐 새로 고침이 필요할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애초에 시스템 자체를 AJAX로 처리를 다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맞죠? 요점은 이거야. 인풋하고 이 버튼 누르면은 여기 있는 밸류를 그냥 여기다 그려주면 돼. 그럼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내용은 얘도 똑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 저쪽에서도 똑같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건 내 화면이잖아요. 이건 그냥 내가 컨트롤하면 되잖아. 문제는 저쪽에서도 똑같이 보여야 돼. 그래서 이, 이 페이지의 주제는 통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채팅방을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고 채팅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은, 이거 엔터 누르는 거를 하면은 글 작성 쪽으로 가죠. 이렇게 요청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건. 지금 보면은 get 요청으로 룸 보여달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서 계속 write 메시지로 포스트로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요청을 계속 보냈을 때 이쪽에선 어떻게 보이고 저쪽에선 어떻게 보일지
그러면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지금 주황색 박스가 채팅방이라고 했을 때, 채팅방을 내가 처음에 그리려고 해. 그럼 난 뭐부터 해야 되지? 아까 답이 나왔었는데, 기존의 데이터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는 거. 기존에 얘랑 뭔 대화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신경 아예 안 쓰는 채팅방도 있어요. 옛날 그 어떤 뭐 네이버 카페나 뭐 블로그 이런 데 보면은 여기 옆에 작게 이렇게 채팅방 있어가지고 이 페이지 동시에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막 채팅하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이전에 얘네들이 뭔 말했는지 몰라. 그냥 그때 실시간, 그때 이제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카톡 제일 많이 쓰니까 속으로 이제 비유를 해보면 이 데이터가 엄청 많을 수도 있어 사실. 그죠? 한 사람이랑 되게 막 몇 년 동안 대화를 해가지고 또는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압축 파일 같은 거 막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채팅방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럼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내 친구랑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응? 응? 느려진다. 이 느려지는 거의 원인은 뭐예요, 그럼? 데이터의 양이지, 그지? 근데 얘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카카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한정적이지 않을까? 걔네가 무한대일까 봐요. 물론 많이 확보를 해놓긴 했겠지만,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지? 이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거 기준으로 말하면은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한 명이랑 대화를 막 10년 가까이 해서 한 채팅방 내에서 그럼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죠?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 해놓는 조치가 뭐예요? 그죠? 오래된 건 지워.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수락 결제해야 돼. 그럼 나는 DB 사용료 내는 거야, 그럼. 맞잖아요. 근데 나 특수락 결제 안 했어. 그럼 어떡해요? 중간중간 백업은 해놓지. 근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 양이 진짜 겁나 많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들어가고 내 친구가 이 채팅방 들어오는 데 있어서 엄청 심한 렉이 걸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왜 스크롤이나 아니면 이 뭐냐 스와이프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위로 올리다 보면은 얘가 뭐 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텀 끊어가지고 캐로 불러오게 하지. 그러니까 그때 다시 셀렉트해서 가져오는 거야. 그 잘린 만큼. 그럼 데이터 양이 엄청 많아도 느려지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얘가 카카오 측에서 얘가 무한대로 DB를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설압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거고.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거의 인구만큼 쓰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까지 포함하면. 그잖아요. 좀 많이 쓰는 서비스잖아요, 얘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부담되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조치들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생긴 거지. 옛날엔 이런 거 없었단 말이야. 톡서랍 이딴 거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돈 더 내면은 그냥 DB 좀 더 쓰게 해줄게를 카카오 측에서 하고 있는 거고. 월 얼마더라? 한 3천 얼마 했던 것 같은데. 몰라. 뭐 아무튼
중간에 그것도 가격 좀 올리고 막 내리고 막 이런 정책 바뀌고 하는 거. 뭐 아무튼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회사 측의 입장인 거고 나는 얘를 다뤄야 되는 이제 개발자 입장인 거잖아. 그지? 내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데이터 양 뭐 어쩌고 이거보다는 사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살려서 가져올 것인가인 거잖아요. 여기서 기존 데이터가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게 자동이 아닐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잖아. 이거 누가 말했는지 알아야 될 것이며, 그잖아. 얘도 누가 말했는지 알아야 될 것이며, 몇 시 언제 보냈는지 알아야 될 것이며, 맞잖아요. 이 와중에 나는 여기다 대고 새로 작성하는 중이잖아. 그러면 나는 기존에 원래 대화하던 거랑 새로운 대화 내용이랑 이 하나의 채팅방 안에다가 다 때려 박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요. 원래 기존 게 1, 2, 3, 4번 글이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내가 새로 쓴 글은 5번 글일까? 아니면 1번 글일까? 이런 것도 정해야 될 것이고, 또 저놈이 또 뭔가를 썼으면은 얘는 6번 글이 돼야 될 거고, 여기 이 설정이라면 얘는 2번 글이 돼야 될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작성이랑 또 기존 글에 대한 되게 기초적인 개념이긴 한데, 어,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뭐 하다 보면 뭔 말인지 다 알 거야, 이건. 그래서 이걸 이제 기존 거랑 새로운 걸 그린다. 내가 정한 정책에 맞게 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그 방식은 얘로 하던가 아니면 얘로 하던가. 자, 카카오톡 이제 단톡방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 뭐 5명 있는지 6명 있는지 이딴 건 몰라 사실. 이 채팅방은 이 수치를 몰라. 얘는 뭘 해야 될까? 이 채팅방의 역할은 뭘까 그럼? 어? 누가 뭔가를 썼다. 여기 5명이 한 방에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이 채팅방 입장에서는 당장은 얘네가 누군지 몰라도 돼. 언제 알면 되냐면 얘가 만약에 글을 하나 썼대. 그럼 채팅방 입장에서는 감지를 할 수가 있겠지. 지금 3번 놈이 뭔가 글을 썼다. 그럼 그 3번 프로필이랑 3번의 그 작성한 어떤 글을 여기다 보여주는 거지. 또 이번엔 5번이 뭔가 글을 썼대. 그럼 그 5번에 맞는 내용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한 형태로 할 건데 이 예시 때문에 누가 뭘 썼는가까지만 해도 돼요. 누가 뭘 썼는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지? 그래서 되게 간단한 형태로 여기 이제 작성 하는 란이 있고 작성 버튼 있고 여기 밑에는 그냥 여태 했던 대화들 플러스 내가 작성 버튼 누르면은 새 대화가 추가될 수 있도록 까지만 하면은 이걸 이 그림으로 바꾸는 거는 어차피 HTML, CSS일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쉬운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